가족분들 후기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소심남이에요. 알더밥 청취자입니다. 치킨 편을 듣고 있습니다. 시장 치킨 편에 대구의 평화동이라고 소개를 해주시는데 평화시장이고 지명은 신암동입니다. 거의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쿠마님 식당에 가보는 게 소원이 돼버렸네요. 오늘도 우리 알더밥 가족분이 혼자서 예약하셔가지고 쿠마님 손을 반갑게 잡고 식사를 하고 가셨다라고 하는데요. 우리 소심남님도 서울에 오실 기회 있으시면 여의도 쿠마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대구에는 쿠마님처럼 장사하는 집이 없을까요? 소개 좀 해주세요. 어때요? 대구에 좀 있어요? 대구 쿠마. 내 같은 또라이가 있을까? 내 같은 또라이가 있을까? 오마카세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요? 자, 우리 무야산다님 참치 후기입니다. 처음 참치를 손질해 봤습니다. 1kg 정도 되는 것들입니다. 한 10마리 정도 더 해보면 감이 잡히겠죠. 일단 칼부터 좀 갈아야겠습니다. 자바리님, 이런 건 어디서 구매하시는가요? 무야산다님, 카페 주소는 저희 알더밥 게시판에 우리 무야산다님이 올려주셨고요. 전 이곳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연습용으로 사봤는데요. 물론 맛있게 먹었습니다. 우리 전편인가 전전편에서도 그렇지만 이게 일반인들 우리 가족분들이요. 그 냉동 참치를 사서 집에서 이렇게 쉽게 해동해서 썰어서 드실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 한 분이 찾아오셔가지고 네네네. 제가 이렇게 가르쳐 드린 적이 있는데 네. 되게 맛있게 먹었다고 후기를 봤습니다. 예. 나왔더라고요. 간단한 건데 네. 찾아오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찾아오면. 네. 그걸 반차 쓰고 오시더라고. 반차 쓰고. 그래요. 회사 반차 쓰고 가셨는데 구정 연휴 때 가족분들한테 해주셨는데 가족분들이 놀라셨대요. 아주 칭찬해 이러면서 해준답니다. 자, 우리 그 쿠마님한테 연락하시고 여의도 쿠마로 찾아가시면 1000만원짜리 레시피를 업자분들한테는 안 알려드리고요. 우리 알더바 가족분들한테는 알려주시겠다고 쿠마님이 말씀하시네요. 이게 솔직히 왜 오시라 그러냐 그러면 말로 설명이 안 됩니다.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오시라 그러면 그런 것 같아요. 자, 우리 그 전전편에서 홍대에 있는 그 레스토랑 이름이 뭐라고 그러셨었죠? 루블랑입니다. 루블랑. 네. 이름들이 좀 어려워서 홍대에서는 루블랑 프랑스식 레스토랑 하시고 이 연남동에서는 에큘리. 에큘리는 이제 그런 소세지나 이 사큐테리. 사큐테리가 어떤 뜻이죠? 샤큐테리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육가공품. 육가공품을 육가공품을 얘기하는 이제 프랑스어가 샤큐테리. 육가공품 샤큐테리를 전문적으로 그렇게 그 하셔서 조금 그 개념이랑 컨셉이 좀 다르다고 하셨는데요. 그 동네 분위기는 어때요? 홍대 앞하고 연남동하고요. 완전히 틀리죠. 어떻게 해요? 홍대 앞은 아무래도 이게 굉장히 한국을 대표하는 젊은의 거리다 보니까 굉장히 대학생들 위주의 그런 상권이 형성이 돼 있고 연남동은 이제 조금 찾아와야 되는 상권이라서 조금 이제 좀 그 유행을 줬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뭐 근처에 또 유명한 맛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곳들 찾아오시는 분들 그리고 조그만 뭐 소품샵들 예술가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분위기가 완전히 좀 다르네요. 많이 다릅니다. 연남동이 우리나라 제일 처음에 차이나타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홍대에서 점점 커져가지고 여기까지 상권이 연남동까지 여기까지 왔죠. 네네네. 아직도 그래도 이제 그 굉장히 맛있는 중국집들도 많이 있고. 그렇죠. 우리 그 저희 방송에서 나왔던 우리 정지선 셰프님이 그 중화복춘이죠. 그리고 오늘도 보니까 그 JTBC의 냉장고를 부탁해 나가시는 걸로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려놨던데요. 볼 때마다 이뻐 죽겠어요, 우리 그 쫄리 중식계 안젤리나 졸리 이뻐 정지선 죽겠어. 셰프님. 저도 조만간 JTBC에 출연합니다. 어디에 출연하세요? 예? 어디에? JTBC. 네. 지금 나도 CEO라는 프로가 시즌 2가 방송이 됐는데 4회편에 제가 방송 출연이 됩니다. 뭐야, 피자 창업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 강정구 대표님 얼굴 보기 힘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래요? 여기 좌석 사수합니다. 나는 이제 얼굴 보기 힘들어질 텐데. 나 위너크림 특허받은 위너크림 이제 2주 있으면 출시가 되는데요. 그 중국 출장도 한번 갔다 와야 되고 동남아 시찰도 한번 갔다 와야 되고 바빠질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네, 우리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에큘리 가서 샤큐테리하고 하몽 저 다리 하나 딱
주문해가지고 와인 한 3병씩 이렇게 마시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몇 개나 되는데. 자, 우리 에큘리에서 부댕 블랑이라는 메뉴입니다. 푸아그라와 닭가슴살로 만든 프랑스식 소세지. 네. 근데 왠지 재료만 이렇게 딱 들어보면요, 약간 좀 물컹물컹하고. 정확합니다. 물컹물컹합니다. 어떤 맛일까? 뭐 이런 느낌도 드는데 어때요? 물컹물컹하고 굉장히 담백한 네. 그런 맛의 소세지고요. 이 쿠마님께서 맨날 욕하시지만은 네. 푸아그라 족도 안 들어간다고. 아, 이거 방송에서 아니 조심한 얘기. 조심해요, 조심 개새끼야. 아, 죽여버리겠다. 네네 뭐 예 계속 하겠습니다. 예. 푸아그라로 만든 이제 예. 그 리에트라고 하죠. 푸아그라로 만든 리에트, 이제 갈아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런 이제 정형 제품을 좀 넣어가지고 드셔보시면 약간 고소한 맛이 있어요. 간에 고소한 맛이 살짝 있으면서 네. 그 크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아. 이게 그 닭고기로 만드는데 아까도 설명드렸지만은 그 소시지를 만들 때 들어가는 지방을 이제 그 육지방 대신에 그 유지방으로 대체해가지고 에멀전 해가지고 만드는 그런 소시지 종류예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좀 그 부드럽게 만들어낸 감자 퓨레랑 이제 사과 조림 이런 거랑 같이 곁들여서 나가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감자. 네. 김치 소세지 맛있습니다. 만든 김치 소세지가 있는데 김치 소세지가 참 맛있습니다. 아니 에큐리 메뉴들 보니까 그 토요일 일요일 날 그냥 점심 메뉴 그죠? 네. 점심 네네네. 그 메뉴들은 굉장히 가성비도 좋고 네. 제가 봤을 때는 여성분들이 상당히 그 드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안 샴페인이나 그래도, 뭐 글라스 와인 한두 잔하고 같이 드셔도 좋을 것 같고. 점심 때에는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많이들 저거를 보고 오시더라고요. 인스타그램에서요. 네, 좀 사진을 찍어 놓으면 이쁘고 그래서 많이들 보고 오시. 음식들이 이쁘기도 해요, 진짜. 네, 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메르게즈인데요. 네. 양고기로 만든 프랑스식 소세지. 이건 어떤 걸까요? 메르게즈는 이제 엄밀히 말하면은 프랑스식 소세지라기보다는 이제 북아프리카 쪽의 소세지입니다. 메르게즈는 이제 그 북아프리카 위쪽의 그런 뭐 요르단 이런 지역에서 처음에 만들어진 양고기 혹은 소고기로 만드는 그런 소세지고요. 매운 피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색깔이 약간 빨갛고요. 그 원장님 저번에 오셨을 때 약간 매운 맛이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 피칸테 같은 그런 건가요? 네네. 피칸테. 네. 피칸테. 그런 것들이 들어가서 굉장히 매콤하면서도 그 양고기의 그 향이 잘 버무려지는 그런 소시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가게에서는 이제 이거를 보통 중동에서 많이 드시는 쿠스쿠스라는 파스타하고 같이 나옵니다. 쿠스쿠스하고 같이 메르게즈. 네. 그럼 이 양고기는 이 냄새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잡으세요? 사실은 양고기의 누린내라는 거는 양고기를 잘 쓰면은 안 납니다. 네. 오래된 머튼 같은 그런 오래된 양고기를 먹으면은 흔히 나는 게 이제 그런 누린내고요. 그럼 잘 쓴다는 거는 그 어린 양고기를 그렇죠. 쓴다는 네. 그런 의미시죠? 램을 쓰는 쓴다. 또 램의 이제 토시살 혹은 이제 갈비. 예. 갈비가 비싸더라고요. 근데 그거밖에 쓸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거를 써야 뭐 냄새도 덜 나고 식감도 그렇죠. 좋고. 사실은 이제 양고기를 많이 찾아봤는데 네. 그러면 이제 보통 한국에서는 양고기가 제일 많이 소비되는 게 양꼬치이기 때문에 그렇죠. 양꼬치용으로 굉장히 상품화해 놓은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사실 그런 것들은 쓰기가 좀 애매하고 지방 함량도 좀 애매하고 쓰기가 좀 애매해서 아예 그냥 지방 함량이 아예 없는 토시살이나 아니면 지방 함량이 한 1-20% 정도 있는 갈비를 가지고 뜯어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프랑스식 소세지 메르게즈. 네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꼬떼끼뇨라고 했어요. 꼬떼끼뇨는 그 한번 여기 알더바에 출연했던 장준우 셰프가 이제 얼마 전에 한번 칼럼을 썼었습니다. 네. 꼬떼끼뇨에 대해서. 그래서 이탈리아의 이제 신년 음식으로 많이 먹는 그런 꼬떼 소세지인데 이제 알아보기로는 한국에서는 하는 데가 없대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희가 거의 유일하게 하고 있는 것 같고 이게
사실 현지식으로 100% 맞춰서 하지는 못하는데 일단 들어가는 재료나 이런 것들은 가능한 현지식으로 맞게끔 레시피를 짜가지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돼지고기와 껍질, 네, 돼지 껍질, 돼지고기가 돼지 껍질이요. 돼지 껍질, 네, 돼지 껍질을 가지고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두꺼워요. 여기 맥주 캔 정도 되는 굵기, 혹은 이거보다 더 두꺼운 게 이제 일반적인데. 요 정도 되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소세지를 굽는 것처럼 해서 나갈 수 있기는 되게 힘들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되게 좀 한 손가락 반마디 정도 되는 두께로 슬라이스를 해가지고 요거 자체 이제 프라이팬에 구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니까 모양이 우리가 봤을 때 얼핏 햄처럼, 그죠? 이게 소세지일까 하는데 뭐 햄이지만 사실은 소세지인 거네. 네,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렌틸콩, 렌틸콩하고 같이. 렌틸콩하고 보통 같이 먹는 게 일반적인 그 관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연남동 에큘리에서 이렇게 판매하시는 소세지 종류 중에 이 모르시아가 있네요. 이 스페인식 피 소세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돼지고기와 피멘톤, 보리가 들어간다. 네. 그럼 이제 모르시아라고 하면 아까도 이제 프랑스 저번 편에서 프랑스식 소세지에 이제 고기가 안 들어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실 모르시아도 전통적인 방법으로 만들면은 고기가 안 들어가는 형태들이 많습니다. 피 소세지들은 보통 이제 고기가 안 들어가는 대신에 내장을 갈아 넣거나 뭐 과일이 들어가거나 곡류가 들어가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만드는데요. 근데 소세지라고 먹었는데 너무 그런 맛이 나면은 좀 한국 사람들이 거부감이 있을 것 같아서 이게 뭐야, 이게 소세지야, 이런 느낌이 생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신의 주신 순대 비슷한 까네요. 그렇죠. 딱 신의 주신 순대. 피만 들어있는 형태의 그런 순대들 그거랑 좀 비슷하거든요. 그런 좀 거부감을 없애려고 돼지고기를 좀 같이 갈아가지고 비중도 높이고 그래서 이제 요런 모르시아 같은 경우는 사실 피란 게 사람들이 순대는 잘 먹는데 피 소세지라 그러면 되게 거부감을 가져요. 그래서 이 느낌을 좀 날리려고 향신료도 좀 많이 넣고 그래서 뭐 아예 그냥 그 사과조림 같은 그렇게 약간 달달한 걸 넣거나 그런 식으로 좀 해가지고 많이 냈었거든요. 그랬더니 여성분들도 좋아하시더라고요. 생각보다는. 어차피 이렇게 한국에 좀 현지화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뭐 우리 소세지도 그렇고 우리 강정호 피자 생각해서 하시는 뭐 피자도 또 우리 쿠마님이 뭐 일식을 하지만 일본 전통 스타일보다는 그래도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맛으로 가야 이게 뭐 한국에서 영업을 하시니까 그렇죠. 그럴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톨루즈라고 해서요. 돼지고기와 레드와인이 들어간 프랑스식 소세지도 이제 연남동 에큘리에서 판매를 하시는데요. 이 레드와인이 들어가는 소세지 조금 특이한데요. 그래서 드셔보시면은 우리 익혔을 때는 향을 잘 못 느끼는데 이제 살짝만 익혀놓은 상태 차갑게 드시면은 와인 향이 살짝 나요. 그런 게 살짝 매력적이고요. 사실 톨루즈 소세지라는 게 레시피가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프랑스에서는 제일 이제 일반적인 굳이 한국으로 따진다면 비엔나 소세지 같은 그런 느낌의 소세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툴루즈 지방에서 또 이제 유명한 음식이 이제 까술레라고 뭐 오리다리랑 이제 이런 툴루즈 소세지랑 그다음에 삼겹살이랑 여러 가지 이제 재료들을 넣고 푹 고아서 만드는 그런 스튜 요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주재료로 사용되는 것이 이제 툴루즈 소세지고요. 들어가는 향신료는 뭐 별거 없어요. 후추랑 커민 이런 것들 조금 들어가고 뭐 레드와인을 넣는 경우도 있고 안 넣는 경우도 있는데 레드와인을 넣는 경우가 좀 더 풍미가 좋아서 저 같은 경우는 레드와인을 넣어가지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툴루즈 소세지가 들어간 슈트는 한국으로 따지면 순댓국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순대국밥입니다. 순대국밥. 순대국밥. 그래서 저희도 이제 소세지들을 많이 만드니까는 이걸 가지고 사실 좀 응용할 수 있는 요리들을 많이 시도를 해보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하나로 이제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저희 루블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프랑스식 요리집이라는 이제 컨셉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까술레 메뉴들을 내고 있고 에큘리에서는 좀 이제 스페인 지역에도 이제 빠바다라는 그런 그 소세지 스튜가 있어요. 거기에는 이제 이런 모르시아라는 소세지가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그 스페인식 초리조 이런 게 들어가서 약간 좀 색깔이 벌겋습니다. 그런 스튜들도 이제 손님들이 드셔보시고는 처음에는 좀 어색해 하시는데 곧잘 찾으시더라고요.
왜냐면 그런 음식들이 사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평상시에 먹기에는 조금 어려운 음식들이잖아요. 그렇기도 그렇죠? 하고 사실 잘 찾아보기도 힘들어서. 네, 잘 찾아보기도. 저는 이 메뉴들을 소개하면서도 이거 내일 아침 되면 이 메뉴 못 외울 것 같아요. 이름들이 좀 생소하고 좀 네. 어려우니까. 근데 어쨌든 우리 연남동 에큘리에서는 이제 다양한 유럽식 또는 지중해식 그 소세지 요리들을 네. 신민섭 셰프님이 직접 다양하게 시도하고 계시고요. 자, 그다음 이야기는 이제 샤쿠테리 그 이야기인데요. 네. 아까 그 육가공류를 전체적으로 해서 네. 우리 그 프랑스 용어가 이제 샤큐테리다라고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하몽 얘기 조금 해볼까요? 네. 하몽? 은 지난 편에서도 한번 드셔보신 네네. 건데 하몽 같은 경우는 사실 유럽 모든 국가에서 이제 돼지 뒷다리 가지고 이제 이런 건조 염장 햄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네. 뭐 이탈리아 같은 프로슈토, 프랑스 같으면 잠봉, 그리고 뭐 독일 같으면 쉰켄, 그리고 스페인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하몽이라는 상품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하몽이 이제 이렇게 유명해진 이유는 어떤 그런 스페인의 타파스 문화. 네, 타파스 문화. 타파스 문화가 어떤 거죠? 그냥 기본 안주 깔아주는 거. 기본 안주 깔아주는 거? 약간 그런 맥주 한잔 마시면 통영 다찌집 스타일이에요? 맥주 한잔 마시면 기본 조금 깔아주고 야 먹어 요런 거거든요. 아, 이렇게 조금씩 다양한 안주들. 네, 제가 그래서 한 2년 전에 스페인에 이제 그 산세바스티안의 도시를 갔었는데 네. 산세바스티안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미식가들의 성지,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미슐랭 스타가 가장 많은 도시래요. 거기가 이제 굉장히 이런 타파스 바들이 많은데 네. 거기 가면은 자리가 앉는 자리가 없습니다. 다 서서 먹어요. 그럼 연남동 소소갈비 그런 분위기네. 그렇죠. 다 서가지고 아 기가 막혀요 이게. 아니 소소갈비 거기 오리지널 집이면 연남동이니까 그렇죠. 네. 이름이 내가 지금 생각이 안 서소갈비. 나는데 서갈비. 아, 원조 네. 거기 가면 지금도 서서 먹어서 연남 석갈비라고 했죠. 또 이렇게 30분 이상 그게 아마 서서 이름을 먹기가 뺏겼습니다. 힘들어요. 아 맞아 네, 그 이름 뺏겨가지고, 상표권에 문제가 상표권 생겼는데 뺏겨가지고. 근데 스페인도 그렇게 먹는 거예요? 이제 서서갈비는 이제 본인의 그 화로 드럼통 앞에 서가지고 구워 먹잖아요. 이제. 이제 타파스 바는 이제 바가 쭉 있습니다. 한 20평 되는 그런 가게에 바가 이제 한 면에 딱 있고 사람들이 그 20평 되는 공간에 한 5, 60명이 그냥 빠글빠글 사람 많이 받으려고 일부러 서게 만드는 거예요. 빡빡하게. 이제 그런 식으로 영업을 하니까는 술을 그냥 잔술로 계속 시켜서 마시면서 그 타파스라고 하는 형태의 음식들을 바 앞에 쭉 깔아놓습니다. 그럼 손님들이 와서 술 한잔 시키고 저 이거 주세요 하면은 그것만 접시에 딱딱딱딱 담아서 딱 가져가서 주거나 이런 형태로 이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죠. 허기이네요, 그냥. 근데 지금 우리 신민섭 셰프님이 그런 지금 그 타파스 얘기를 잠깐 해주셨지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이제 술을 좋아해서 뭐 사실 몸이 피곤해도 한잔 하고 싶고 눈이 오면 눈이 와서 하고 싶고 뭐 비가 오면 비가 와서 매출이 많이 오른 날은 기뻐서 환자가 없는 날은 슬퍼서 뭐 거의 이제 매일인데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오늘 집에 들어가면서 한 잔 마시고 자고 싶은데 누굴 부르면 술자리가 길어져. 그렇죠. 누굴 불렀는데 1차만 하고 야 이제 나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너 가라 이럴 순 없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이제 혼술을 하는데 집 근처에서 혼술할 때가 사실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뭐 순댓국 좀 약간 좀 그 뒷배 배부르고 그렇다고 뭐 이 치킨집 가서 혼자 치킨 반마리 시켜갖고 맥주 마시기도 좀 뻘쭘하고 약간 그 스페인식 그 타파스 문화 그런 바들 이 만약에 집 근처에 있다면 저는 가서 간단한 안주 한 2-3개 정도 시키고 그냥 소주 한 병에서 한 병 반 또는 뭐 와인 한 반 병 정도도 상관없어요. 혼자 이렇게 딱딱딱딱 먹고 집에 들어가는 그런 정도 그런 것들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그것 때문에 생활 맥주가 생겼는데 봉구비어 이런 게 생겼는데 서울비어들이 다 죽었잖아요. 이제 없잖아요. 왜 죽었을까요? 뭐 그 제대로 된 게 있어야지. 한국 사람들은 제대로 된 음식을 원하고 하나를 먹어도 그걸 원하는데 혼술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죠. 그게 아들끼리 모여나는데 혼술은 바에서는 가능할까? 포장마차가 바잖아요. 근데 강남에는 포장마차가 이제 거의 없어요. 진짜 오리지널 포장마차 아줌마 한 명 딱 바처럼 있고 안주 조금 내주고 바처럼 혼자서 이렇게 있어야 되지. 근데 테이블에서 혼자 먹기는 근데 제가 강남에서 이렇게 집하고 왔다 갔다 해보면
거의 저는 이제 포장마차를 강남에서 못 봐요. 왜냐하면 포장마차 가면 예를 들면 배고프면은 뭐 국수 하나 거기다가 무슨 뭐 닭똥집 하나 해가지고 소주 한 병 정도 딱 마시고 집에 들어가면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거의 없어지니까 누구랑 만나서 먹으면 2차 3차 가야 되는 거고 혼자 먹을 수 있는 집은 별로 없고 근데 우리 신민섭 셰프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스페인의 그런 어떤 아니 뭐 저는 서서 먹어도 상관없는데 그런 타파스 문화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잠깐 해보고요. 예, 계속 이제 말씀해 주시죠. 한국에도 그런 타파스 바들이 많이 들어오긴 했는데 예, 예. 아무래도 한국 사람은 서서 먹는 게 어색하거든요. 안 돼요. 힘들어 죽겠는데 앉아서 한 잔 먹고 이래가야지. 그러니까는 이제 뭐 좀 외국인 유동인구가 많거나 아니면 색다른 문화를 예를 들면 이태원 같은 동네에 이제 좀 있고 좀 이제 뭐 주거 지역이나 이런 데서는 사실 좀 생기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죠? 하몽을 우리가 지난 편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이제 일반 돼지 뒷다리로 만든 하몽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베리코 베오타. 네. 베오타가 어떤 종이죠? 종이 다른 건가요? 까만 돼지인데. 네. 까만 돼지? 네. 까만 돼지. 도토리 먹인 돼지. 까만 돼지인데 한 6개월 이상 네. 도토를 딱 먹이가지고 네. 방목에 키운 돼지입니다. 예, 그걸 베오타 등급이라고 그러고 나머지 이제 해가지고 뭐 하루 먹이고 한 2, 3개월 먹이고 뭐 이렇게가 밑에 깐부부터 해가 이렇게 밑에 좀 내려오는데 일단 베오타 등급들이 가장 최고. 베오타가 그러면 이베리코 뚜뿔. 이베리코에서 한우 뚜뿔이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먹어보면 뭔가 확실히 틀린가요? 한번 드셔보셨을 때 육색이 다르지 않습니까? 아, 색깔 나는 거 다르고 달라요. 진한 맛도 다릅니다. 아 진한 맛. 이게 육향? 소금을 먹으면 그 지방의 맛이 지방과 그 육의 맛이 네. 차원이 틀립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게 하몽이 생각보다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네, 그죠? 비싸죠. 그거 왜 비싼 거죠? 비싸기도 기본적으로 이제 한국에 유통 수입돼서 아니, 물론, 유통돼서 들어오는 예. 것들은 이제 다리가 통째로 이제 들어오는데 그런 다리를 하나를 구매를 하면 보통 한 8kg 정도 합니다. 네네. 8kg 정도 하는데 네. 여기서 이제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생햄 부분은 네. 별로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겉면에 네네. 오랫동안 이제 그 숙성을 시키고 건조시키다 보니까는 네. 곰팡이들이 서려졌어요. 하얀 흔히시는 곰팡이들이 서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다 제거하고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돼지 안쪽 다리 그러니까 바깥쪽 다리보다 안쪽 다리 쪽에 지방이 얕기 때문에 네. 이쪽이 보통 좀 말라 있어요. 건조되어 있어요. 육포처럼.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상품으로 쓸 수가 없어요. 어. 그 부분 다 걸러내고 지방 다 걸러내고 뼈 걸러내면은 그럼 이게 남는 게 얼마 안 되네요. 한 2kg, 2.5kg? 2.5kg, 3kg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8kg짜리 사도. 네. 아 그러면 그러니까는 8kg가 가격이 굉장히 몇백만 원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가격이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네. 가격이 비쌀 수밖에 그 없다. 이게 숙성 기간이 네. 한 2년 이상 돼요 이게. 아 그래요? 근데 예. 보통 이런 세라도 하몬 같은 경우는 한 2년, 3년 정도 예, 하고요. 예. 이런 이제 이베리코 최상 등급 예. 애들은 보통 한 6, 7년 정도 아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어요. 이게 너무 비싸니까 한국에서도 이걸 만들려고 시도를 했었어요. 네. 다 실패해봤습니다. 제주도, 강원도에서. 근데 이게 섭도랑 이게 염도 이런 기준이 안 맞는가 봐. 충북 영동 이쪽에 해놨는데 지리산에서도 그거 했는데도 버크셔 지금. 다 실패본 것 같아요. 버크쇼를 하는 걸 봤는데 사도 받고 영종에 사는 거 봤는데 맛이 안 나. 솔직히. 돼지 꼬리에 누인대를 못 잡더라고. 이게 그 소금의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뭐 그럼 뭐예요? 이건 스페인산 소금? 그렇죠. 저기 뭐 암염도 있을 테고. 네. 근데 심지어는 저기 어디야 아르헨티나 가면 거기서도 하몽이 나와요. 거기는 안데스 소금이 나오거든요. 거기서는 좀 그러니까 소금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그렇죠. 하몽 거기는 제일 그냥 되게 싸게 나오더라고. 그 이상하게 인건비가 싸서 그런지. 그럴 수도 있죠. 네. 아르헨티나하고 스페인하고 또 인건비가 다를 수 있으니까. 네. 자, 하몽. 지금 제가 하몽을 씹어가면서 이렇게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얘기를 듣고 먹어서 그런지 그 이베리코 베오타 하몽이 훨씬 맛이 있습니다. 그 입에 넣었을 때 느낌이 다르네요. 맛이 있습니다. 역시 돈 벌면 비싼 걸 먹어야 되네. 그러니까 보통 하몽 싫어하시는 분들이 네. 왜 싫어하냐면 짜서 싫다 그러거든요. 이건 안 짠데요. 짜지 않습니다. 베오타 안 짭니다. 베오타는 짜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먹어보면 다들 좀 놀라죠. 이게 하몽이야? 맥주리에서 예. 열심히 팔고 있습니다. 예. 저렴하게. 그다음에 이제 그 샤크테리 한 접시에 10,000원. 한 접시에 10,000원. 아니 뭐 우리 뭐 한치
뭐예요? 뭐 전어회도 한 접시에 2만 원씩 하는데 뭐 그죠? 자, 그다음에 이 꼬바는 뭔가요? 꼬바. 꼬바는 지금 요게 꼬바입니다. 아, 베이컨 같아. 베이컨 이거는 같아요. 그 목살, 아, 목살로 만든 햄입니다. 목살로 만든 이태리식 염장햄이고요. 아, 지금 이거 든 거 네. 드신 거. 네, 그 어떻게 직접 만드신 네, 거예요? 제가 직접 만들어서 아, 그래요? 슬라이스 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이거 손 많이 갈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염장하는 거는 손은 많이 안 갑니다. 왜냐면 네. 한번 처음에 만들 때 손 가서 아, 그래요? 그다음에 그냥 놔두면 되는 거라서. 근데 이렇게 말을 못 하겠네.